안녕하세요. 틈틈이 수익을 쌓아가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파고들어 볼 기업은요. 미국 주택 건설 자재 공급 업계의 정말 어마어마한 거인 빌더스 퍼스소스입니다. 티커는 BLDR이죠.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이 회사의 공식 발표 자료랑 최신 실적 보고서, 그리고 FMI 보고서에서 나온 미국 건설 산업 전망, 또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실제 고객들의 목소리가 담긴 트러스트 파일럿 리뷰까지 아주 다각도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질문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주택시장 고금리 때문에 완전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BLDR은 무슨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오히려 막 경쟁사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또 주주들을 위해서 자사주를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바로 그게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떨 때 과감하게 베팅해서 판을 뒤집으려는 승부사의 움직임일까? 아니면 겉보기엔 화려한데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인 그냥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까요?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자들을 설레게 하는 포인트, 이 거인의 야망부터 한번 보죠. 와, 일단 규모 봐.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43개 주에 지점이 약 590개래요. 이건 그냥 동네 자재상이 아니라 업계의 공룡 그 자체죠. S&P 500 기업이 괜히 된 게 아니에요. 시장 지배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미국의 웬만한 단독주택 단지에는 이 BLDR 자재가 안 들어간 곳을 찾기 힘들 정도니까요. 근데 제가 진짜 입이 떡 벌어졌던 건 이 회사의 M&A 전략이에요.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현금 쌓아두고 허리띠 졸라매는 게 정석이잖아요. 여긴 완전 반대예요. 올해 상반기에만 콜로라도 최대 업체인 알파인 럼버 포함해서 여러 회사를 인수하는 데 쓴 돈이 약 8,9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볼트온 전략이죠. 기존 사업에 나사 박듯이 착 달라붙을 수 있는 회사들을 계속 사들이는 겁니다. 최근에도 텍사스의 랭게펠트 럼버나 라스베가스의 빌더스 도어 앤 트림처럼 지역 강자들을 계속 흡수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어려워서 경쟁사들 몸값이 싸졌을 때 우월한 자금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그냥 통째로 사들이겠다. 이런 아주 공격적인 포식자의 모습인 거죠. 와, 포식자라는 표현이 진짜 딱 맞네요. 근데 이런 M&A 전략의 속내가 뭘까요? 그냥 덩치만 키우려는 걸까요?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M&A는 때로 롤업 전략의 후유증을 동반하기도 하거든요. 여러 회사를 너무 빨리 사들여서 매출 성장률 같은 외형적인 지표는 예쁘게 포장하는데 정작 내부적인 통합, 예를 들어서 물류 시스템이나 고객 서비스 프로토콜을 하나로 합치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죠. 겉으로는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삐걱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사들여서 매출부터 키우고 보자는 전략일 수도 있겠군요. 그래도 우리 같은 주주 입장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주주 환원 정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화끈합니다.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에 가까운 돈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전세 발행 주식의 48.1%를 사들여서 소각했어요. 48.1%면 거의 절반이네요.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건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가 그만큼 희석되지 않고 높아진다는 뜻이죠. 경영진이 우리 회사 주가는 지금 너무 싸다, 우리가 직접 사겠다, 고 시장에 외치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단순히 자재만 파는 그런 구식회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어요. 디지털 혁신을 엄청나게 외치고 있거든요. 3D 모델링 같은 디지털 툴로 설계 오류를 미리 잡아서 자재 낭비를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거예요. 회사 CSR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혁신으로 2024년에만 이산화탄소 배출을 21만 톤이나 줄였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건설 산업이 워낙 전통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분야라 여기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비전 자체는 훌륭합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부족한 주택이 130만 채가 넘는다고 하니 언젠가 시장이 회복됐을 때를 대비하는 포석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공격적인 M&A, 역대급 주주 환원, 미래를 위한 디지털 혁신까지.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완벽한 무지성 매수 종목 같은데요. 근데 이 모든 게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과연 버틸 수 있는 전략일까요?
이 화려한 계획이 혹독한 현실과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해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BLDR이 보여주고 싶은 빛나는 창의 모습이었죠. 이제부터는 그 창에 뚫어야 할 너무나도 단단한 현실의 방패를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방패는 이 회사를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이 그야말로 최악이라는 점입니다. 최악이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미터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5km로 속도를 줄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체감상으로는 거의 후진하는 느낌일 거예요. 와, 40%에서 2%라니 정말 급브레이크를 밟은 수준이네요. 특히 BLDR의 주력 시장인 주택 착공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단독주택 착공은 약 9% 감소, 다세대 주택은 10% 중반대 감소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NLCI 지수는 2020년 팬데믹 초기의 공포 상황 이후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어요. 잠깐만요. 그 NRCI 지수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뭐 기분이 안 좋다? 이 정도의 의미인가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지표입니다. 이건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냐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이 지수가 최저치라는 건 건설사들이 지갑을 닫고 아예 땅 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BLDR의 미래 고객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아, 앞으로 2, 3분기 뒤에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예고하는 강력한 선행지표입니다. 미래의 주문서가 텅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군요. 이건 진짜 무서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직접적인 위협이 있어요. BLDR의 현재 고객사인 건설업체들이 지금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NAHB 데이터를 보면 무려 41%의 건설업체들이 완공된 주택 가격을 깎아서 팔고 있습니다. 집이 안 팔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던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치입니다. 고객사들이 마진을 깎아먹고 있다면 결국 그 불똥은 BLDR에게 튀겠네요. 우리도 힘드니까 너희도 자재값 좀 내려달라 이런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군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시장 지배력이 강해도 고객이 망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재는 이미 실적에 반영되고 있어요.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6.9% 감소했고 조정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는 무려 38.8%나 급감했습니다. 조정 EPS라면 M&A 비용 같은 일회성 비용을 뺀 순수한 영업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그게 거의 40%나 폭락했다는 건 그렇게 많은 회사를 사들여서 덩치를 키웠는데도 본업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외형은 커졌지만 속으로는 이익 창출 능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이 회사의 아킬레스건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고객의 목소리입니다. 고객의 목소리요? 네, 제가 소비자 리뷰 사이트인 트러스트 파일럿에서 BLDR의 평점을 확인해봤거든요. 5점 만점에 몇 점일 것 같으세요? 그래도 S&P 500 대기업인데 그래도 한 3점대는 유지하지 않을까요? B2B 거래가 많으니까 일반 소비자 평이 좀 박할 수는 있어도요. 1.7점입니다. 네. 더 충격적인 건 전체 리뷰의 75%, 그러니까 4명 중 3명이 별 1개짜리 최악 평가를 남겼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1.7점이요? 아니 이건 그냥 낮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기 수준의 평점 아닌가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나요? 리뷰 사이트라는 게 원래 불만 있는 사람들이 주로 글을 남기는 곳이잖아요. 혹시 이건 그냥 일부 불만 고객들의 목소리가 과장된 건 아닐까요? 수많은 대형 건설사 고객들을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저도 그래서 리뷰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사소한 불만 수준이 아니었어요. 어떤 시스템적인 붕괴를 의심하게 하는 심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은 9개월째 문짝 하나를 못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고, 다른 고객은 주문 실수가 반복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서로 떠넘기기만 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품 하자가 있어서 연락했더니 고객센터가 아니라 회사 법무팀 변호사를 연결해 주더라는 리뷰까지 있었습니다. 9개월 동안 문짝 하나를 못 받았다고요? 와, 저는 최근에 주방 리모델링 하면서 싱크대 문짝이 6주 늦게 와서 정말 화가 났었는데 9개월이면 집주인한테 소송 당해도 할 말 없겠네요. 이건 그냥 배송 사고가 아니라 회사의 물류 시스템 자체가 마비됐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앞서 언급했던 롤업 전략의 후유증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너무 많은 회사를 단기간에 집어삼키다 보니 겉으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기 다른 재고관리 시스템과 배송 체계가 뒤죽박죽 섞여서 기본적인 주문 처리조차 안 되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회사는 디지털 혁신으로 건설 과정을 효율화한다고 홍보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문짝 하나 제때 배달 못하는 회사로 낙인 찍히고 있는 이 엄청난 괴리. 이것이 바로 BLDR이 마주한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와, 정말 빛과 그림자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기업은 오랜만에 보네요. 근데 이렇게 명확한 리스크가 있는데도 월가의 시선은 또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그게 이 주식 투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죠. UBS 같은 투자은행은 주택 시장이 회복되면 이 회사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166달러로 올리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일시적일 뿐 결국 승자는 BLDR이라는 거죠. 지금의 고통을 참고 버티면 나중에는 시장을 독식해서 더 큰 과실을 얻을 거라는 긍정론이군요. 반면에 웰스파고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면서 목표 주가를 115달러로 제시하고 중립 의견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장기 전망이 좋아도 당장 얼어붙은 산업 환경과 붕괴된 내부 시스템이라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신중론이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정말 두 얼굴의 야누스 같은 기업이네요. 한쪽 얼굴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공격적인 M&A, 막강한 주주환원이라는 아주 날카롭고 빛나는 창을 들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쪽 얼굴은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이라는 너무나도 단단한 방패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형편없는 고객 서비스와 내부 통합 실패라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까지 드러낸 상태고요. 창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아킬레스건을 다친 전사가 무거운 방패를 뚫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자, 구독자 여러분은 빌더스 퍼스트 소스, 티커명 BLDR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고 건설업계의 아마존으로 우뚝 서게 될까요? 아니면 무리한 확장의 후유증과 고객들의 외면 속에서 주저앉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까요? 이 회사의 공격적인 재무 전력이 실제 비즈니스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많은 고객의 불만을 덮을 만큼 강력한 해자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